설탕은 일상생활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입니다. 사탕물은 유럽에서 200년 넘게 설탕 생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탕물을 어떻게 설탕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봄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잠을 자고 난 후 이제 밭은 씨앗을 받고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매년 노루주커 작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각 종류의 비트에 가장 적합한 생장 조건을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비트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양에 칼륨, 질소, 인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부는 정기적으로 토양 검사를 실시합니다. 토양의 조성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기계로 비트밭을 정밀하게 심습니다. 1헥타르의 땅에 최대 10만 그루의 비트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비트는 매우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잘 자라려면 영양분이 풍부하고 충분한 수분을 갖춘 토양이 필요한데 비트는 굵은 직근 덕분에 땅속 깊이까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풍부한 일조량이 비트 재배에 이상적입니다. 비트는 햇빛을 받지 못하면 당분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토양의 물과 영양분과 결합하여 비트의 푸른 잎을 통과하는 햇빛에 의해 당으로 전환됩니다. 비트 뿌리는 이 당을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트 식물은 당의 20% 남짓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소를 생산합니다. 1헥타르의 면적에서 100마리가 1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생산됩니다. 사탕무 재배는 가을에 사탕무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시작됩니다. 수확 기간은 수확량에 따라 약 4개월입니다. 이 공장은 사탕무 수확, 운송, 가공을 담당합니다. 모든 작업은 24시간 내내 매우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탕무를 수확하는 일꾼들은 밭에서 일합니다. 기술 기반의 대규모 기계들이 사용됩니다. 이 기계들을 사용하여 잎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사탕물을 최대한 손상 없이 땅에서 들어올립니다. 수확된 사탕무는 밭 가장자리에 설치된 거대한 클램프에 고정됩니다. 비트로더가 도착 예정일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클램프가 최대 폭에 도달하면 이 기계가 클램프를 집어 올립니다. 비트는 미리 세척한 후 대기 중인 운송 차량에 실립니다. 밭에는 아직 귀중한 토양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비트는 트레일러에 실릴 때 이미 세척이 완료되어 있어 운송에 필요한 왕복 횟수를 줄여줍니다. 1시간에 약 250톤의 비트를 비트로더에 실을 수 있습니다. 사탕무는 이후 재당소의 사탕무 야적장으로 운송되는데 일반적으로 트럭으로 운송됩니다. 모든 노르주커 공장은 캠페인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이로 인해 사탕무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공장에서 저장 공간과 사탕무 재고는 가공 기간인 이틀 동안만 유지됩니다. 각 재당소는 자체 가마,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석회유, 밀크, 라임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석회즙에서 무당 성분을 추출하는 후속 공정에 사용됩니다.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잘 알려진 비료이자 토양 계량제인 카볼라임을 제조하기 위해 저희는 이렇게 추출된 무당 성분을 활용합니다. 이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배송 중인 비트 저울에 비트 묘목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배송품은 이곳에서 무게를 재고 무작위 검사를 거칩니다. 비트는 얼마나 깨끗한가요? 제품의 당도는 높은가요? 또한 이 제품에는 어떤 필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농부가 비트에 대해 받는 금액은 비트 검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장 공정에는 상당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역된 비트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세척 시설로 운반됩니다. 다음 단계인 슬라이스 기계로 이동하기 전에 이곳에서 회전 드럼에서 비트를 완전히 헹굽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다음 단계까지 운반됩니다. 이곳에서 날카로운 회전 칼로 비트를 얇게 썰어 달콤하고 맛있는 코셋을 만듭니다. 유청은 코셋 믹서를 거쳐 추출탑으로 들어갑니다. 이 탑에서 약 70도씨 온도에서 식물 세포로부터 당을 추출하여 생즙을 만듭니다. 당분이 제거된 비트 코셋은 가축 사료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압착 및 건조 과정을 거친 후 펠릿이나 코셋으로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탁한 상태이며 원액의 당도는 최대 18%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탁도와 당분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석회유와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 성분이 첨가됩니다. 원액을 큰 탱크에서 세척한 후 여러 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걸러진 즙은 맑고 밝은 노란색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어떻게 흰색의 과립 설탕으로 변할까요? 결국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끓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듯 증발시키는 것이죠. 증발 스테이션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발 과정이 진행되며 생성된 증기는 다음 단계를 가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당도가 약 67%인 걸쭉한 주스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설탕과 코셋 생산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크게 높이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방법이 활용됩니다. 설탕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1990년대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저희 관리센터는 공장의 모든 공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모든 공정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버리는 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재활용되며 물은 생물학적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용수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 생산 공정에 걸쳐 인증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설탕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천연 제품으로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식물의 핵심인 설탕 공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점점 더 흥분되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증발로 생성된 진한 즙은 약 섭씨 70도의 온도와 저압에서 추가 증발됩니다. 결정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매우 작은 과립인 종자 결정이 첨가됩니다. 더욱 농축됨에 따라 이 결정들은 필요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설탕 결정이 남은 시럽에 여전히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황금빛 노란색을 띱니다. 그 후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결정을 시럽에서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투명한 설탕 과립이 있습니다. 설탕이 왜 우유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빛 때문입니다. 반투명한 결정은 빛에 의해 비춰지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설탕 생산이 끝나면 건조 및 냉각 과정을 거쳐 설탕 사일로에 저장됩니다. 저희는 매우 엄격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생산 단계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매년 최대 30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1kg의 사탕물은 약 7개의 다른 공장에서 가공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산업 분야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설탕은 다양한 가정용 설탕 생산에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이 제품들은 식료품점에 배송하기 위해 포장됩니다. 가정용 설탕, 곱게 부순 과립 설탕으로 만든 분당, 잼과 젤리 제조에 사용되는 보존 설탕, 설탕 시럽, 차설탕, 각설탕 등은 모두 전통적인 품목의 예입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드리며 현재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재배된 비트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사탕무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과 산업이 어떻게 협력하여 일관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재료인 설탕이 수십 년간의 과학적 발전, 정밀한 농업 계획, 그리고 기술 혁신을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토양 준비, 품종 선정, 그리고 자동화된 식물 가공에 대한 세심한 노력은 현대 설탕 생산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수확량, 품질, 그리고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고도로 조율된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더 넓은 윤리적, 건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소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종 생산물이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공중 보건 위기에 기여한다면 에너지 효율적인 공장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화학 물질 투입을 최소화하며 윤작을 통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설탕 제조업체가 영양교육 캠페인과 투명한 라벨 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첨가당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설탕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식단에서 자연스럽고 즐거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설탕 생산은 미묘한 균형을 구현합니다. 인간의 독창성과 산업적 정밀성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소비를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해야 할 책임도 따릅니다. 저는 업계가 설탕 제조 기술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설탕 사용에 대한 더 건강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